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곳,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참 조용하지만 한번 찾아오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병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당뇨병, 우리 곁에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몸을 갉아먹는 질병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마르고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고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눈이 침침해진 적. 나이 드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당뇨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당뇨에 걸리는지 그리고 왜 이 병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다운 상담소의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좋은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뇨병이라는 단어 이제는 낯설지 않죠. 하지만 정작 이 병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말 그대로 혈당, 즉 피 속의 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병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당이 제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 일을 해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데려가 이제 에너지로 써라 하고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몸이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높아지고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단 거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 아니야? 물론 당분의 과잉 섭취도 원인이 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생활습관의 병, 그리고 대사의 병입니다. 즉, 단순히 설탕을 많이 먹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음식과 에너지를 다루는 능력이 망가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병이 부자병이라고 불렸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대충 때우고 저녁은 늦은 시간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생활. 이게 바로 현대인의 식탁입니다. 거기에 달콤한 커피, 탄산음료, 그리고 간식까지 더해지면 하루에도 수십 번 혈당이 출렁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합니다. 그 결과 췌장은 점점 지치고 결국 인슐린의 양이 줄거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제2형 당뇨병의 대표적인 발병 과정이에요. 우리 몸은 사실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늘 조용합니다. 피로감, 식은땀, 자주 마르는 입, 이상하게 잦은 소변, 그리고 원인 모를 체중 변화. 이런 신호들이 반복될 때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SOS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도와줘, 이제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당뇨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통증도 열도 특별한 증상도 없이 오랜 시간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니까요. 특히 눈, 신장, 신경, 혈관을 손상시켜 시력을 잃거나 발이 괴사하거나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희망적인 건 이 병은 조절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제때 알아차리고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당뇨병이 잘 생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40대 중반 이후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갱년기, 근육량 감소, 대사기능 저하,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쉽게 에너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갑니다. 거기에 운동 부족이 더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즉 인슐린은 나오는데 세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당뇨의 시작이자 몸이 말을 안 듣는 첫 단계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살도 안 쪘고 단 것도 잘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생겨요? 맞아요. 요즘은 마른 당뇨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이 췌장의 피로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즉, 몸이 영양이 부족한데도 과로하는 상태로 버티는 겁니다. 그럴 때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의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이제 나 좀 돌봐줘라고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고치고 조금만 더 움직이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뇨는 결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천천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소로 보내주신 청취자 한 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서울 은평구에 사는 최선자라고 합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말라 있고 밤마다 화장실에 두세 번씩 가느라 잠도 설쳤죠. 그러다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혈당이 180이에요. 당뇨 초기로 보입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이 참 길었어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아픈 몸이 됐지? 그 생각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선자님처럼 평생 가족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식사도 대충 하고 스트레스 풀 시간도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충, 그게 몸에겐 수십 년 동안의 누적된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당뇨는 단순히 단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죠.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걸 찾고 운동은 내일로 미루고 잠은 줄이고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면 췌장은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참 고맙게도 끝까지 버텨줍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신호를 보내죠.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 그 신호가 바로 혈당 상승입니다. 선자님은 그날 이후 생활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엔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식사 후엔 10분이라도 걸으며 늦은 밤 간식을 끊었대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2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답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훨씬 환해졌다고요. 그리고 3개월 뒤 혈당 수치가 180에서 122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당뇨는 절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꾸준함을 알아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에게 조금씩 천천히 회복의 신호를 보여줘요.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야식 대신 물 한 잔, 단 커피 대신 블랙커피, TV 보는 대신 10분 산책. 이 단순한 루틴이 혈당을 낮추고 몸의 순환을 되살리고 무너졌던 균형을 되찾아 줍니다. 한 번은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오래된 당뇨라 늦은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했을 뿐이에요. 혈당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경고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고쳐보자는 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정다운 상담소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 너무 피곤한데 병원 갈 시간도 없고 혈당계 사긴 했는데 귀찮아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한 번의 측정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나쁘게 나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는 것,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방송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물 한 잔 옆에 두셨다면 천천히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 물 한 잔이 당신의 혈당을 낮추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만난 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이현주 교수님입니다. 30년 넘게 당뇨 환자를 진료해 오신 분이에요.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당뇨가 왜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되나요? 이현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뇨는 초기에는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혈당이 높더라도 우리 몸이 바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곤함, 갈증, 시야 흐림 같은 초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나 피로로 착각하죠.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이미 혈관 손상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어서 이런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진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교수님이 아주 차분하게 답하셨죠.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혈관의 병이에요. 피 속의 당이 높아지면 그 당분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결국 막히죠.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가 무서운 이유예요. 혈당이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아프진 않지만 그 높아진 혈당이 하루, 일주일, 몇 년을 쌓이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길, 즉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현주 교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즘 당뇨는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요. 그 이유는 근육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소모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창고가 작아지면 당이 갈 곳을 잃고 혈액에 남게 됩니다. 즉, 운동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당뇨를 막는 최고의 치료제라는 거죠. 교수님은 환자들에게 꼭 이런 말을 남기신다고 합니다. 식사 조절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몸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단을 조절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하루에 20분 걷는 건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숫자보다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저희 상담소로도 이런 사연이 많아요. 혈당약을 먹기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이제 약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몸을 돕는 도구일 뿐 당신의 의지가 바뀌는 순간 몸은 다시 반응합니다. 이현주 교수님은 또 이런 말도 남기셨어요. 혈당이 높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뇨는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호예요. 이 말 참 따뜻하죠. 의사도 결국 사람의 삶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몸의 신호를 듣고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이쯤에서 정리해 볼게요. 당뇨는 혈관의 병, 그 시작은 생활의 불균형, 그리고 치료의 핵심은 움직임과 꾸준함입니다. 다음에 밥을 드실 땐 식사 후에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10분이 혈당을 20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10분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당뇨 무조건 위험하다, 합병증으로 손가락 잘랐다. 이런 영상들 참 많죠. 물론 경각심을 주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뇨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이제부터는 나를 조금 더 챙기며 살자는 신호예요. 혈당 수치가 높다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처음엔 누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지? 이제 평생 약 먹어야 하나?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드디어 들은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만난 분이 계십니다. 70을 넘긴 할머니셨는데 30년째 당뇨와 함께 살아오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뇨 덕분에 나는 내 몸을 아끼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규칙적으로 사셨어요. 아침엔 7식 이상 물 한 잔 마시고 식사 전엔 항상 손바닥만큼의 운동. 식사량은 줄이셨지만 식사 시간은 절대 거르지 않았어요. 먹는 걸 참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만큼만 주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 결과 그분의 혈당은 15년째 약을 늘리지도 않았고 지금도 눈, 신장, 발끝까지 모두 건강하십니다. 이야기 듣다 보면 당뇨 관리란 결국 자기 몸과 대화하는 일 같아요. 혈당이 오르면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식사를 급하게 했거나 혹은 잠을 충분히 못 잤거나 그럴 땐 몸이 화를 낸 겁니다. 나 힘들다. 그럼 우리가 해줄 일은 간단해요.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하루만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자는 것. 그렇게 리듬을 다시 맞춰주는 게 관리입니다. 당뇨와 함께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꾸준함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몸의 리듬을 되돌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평생 해야 하나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이 마음이에요. 당뇨를 진단받고 나면 식단 조절이 가장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뇨는 약보다 식사가 먼저입니다.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당뇨는 식탁에서 시작해서 식탁에서 끝난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당뇨는 결국 매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드는 병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이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세상이 편해졌죠. 전자레인지 한 번 돌리면 한 끼가 완성되고 컵라면이나 냉동식품으로도 금세 식탁이 차려집니다. 하지만 형님, 이 간단함이 바로 몸을 망치는 시작입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은 간단히 먹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단순 탄수화물과 나트륨, 지방이 많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몸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잡기 위해 인슐린을 마구 쏟아내고 그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죠. 결국 혈당은 점점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는 식단을 고치는 병입니다. 스스로 조리해 먹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조리를 직접 하면 재료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트륨을 줄이고 단맛을 덜 넣게 되고 기름의 양도 조절하게 되죠.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치료의 시작이에요. 이제 식단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첫 번째, 탄수화물은 줄이되 없애지 마세요.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을 필요한 만큼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한 끼에 밥 반 공기 혹은 그보다 조금 적게 드셔도 충분합니다. 대신 그 밥은 무엇으로 채웠는가가 중요합니다. 잡곡밥을 건강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소화 능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아 소화 시간이 길고 위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식이라 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흰쌀밥에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섞는 것입니다. 밥은 적게, 반찬은 풍성하게. 이게 당뇨식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단백질로 배를 채우세요.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을 늘리는 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는 달걀,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소량의 살코기, 그리고 해산물이 있습니다. 특히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다. 단, 기름에 부치기보다는 삶거나 찐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액상과당이 들어간 모든 음식은 피하세요. 음료, 과자, 빵, 심지어 건강보조식품에도 액상과당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요. 따뜻한 보리차, 녹차, 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콩물, 두유, 요거트류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니까 좋겠지 하시지만 시중 제품 대부분엔 당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콩물은 콩 자체의 당이 높고 두유는 제조 과정에서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요거트 역시 플레인이라 써 있어도 맛을 위해 당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음료형 식품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체중 조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뇨는 체중이 늘어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강해집니다. 즉,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듣지 않게 돼요. 체중을 오케이지만 줄여도 혈당 수치가 1015% 개선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살을 빼야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당뇨의 탈출구입니다. 체중 조절의 핵심은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되 덜 자극적으로 먹는 것이에요.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먹고 제대로 먹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식사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혈당은 먹는 양만큼이나 먹는 순서에 영향을 받습니다.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를 지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세요. 한 숟갈 넣고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음식의 맛을 느끼세요. 그렇게 먹는 15분이 혈당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에게 음식은 약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금만 더 느긋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았다면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이 한 끼가 내 몸을 만든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내 몸에 맞는 식사를 찾는 과정이에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관리예요. 의사들은 혈당은 마음에서도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분노. 이런 감정이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그게 혈당을 높이거든요. 오늘 하루 기분이 안 좋으면 억지로 참고 넘기지 마세요. 좋은 음악을 듣거나 햇살 좋은 시간에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세요. 그게 약보다 빠르게 몸을 편하게 만듭니다. 정다운 상담소로 이런 사연도 자주 와요. 선생님, 당뇨 걸린 뒤로 친구들 모임도 끊고 먹을 때마다 눈치 보여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뇨는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평생 열심히 살아온 몸의 기록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쉬어가자는 뜻이죠. 식당에서도 저는 그냥 밥 조금만 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상 누구도 그걸 비난하지 않아요. 오늘 정다운 상담소에서 드리고 싶은 말, 당뇨는 겁낼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 병은 우리가 몸을 이해할수록 점점 사라집니다. 당신이 먹는 걸 알고 움직이는 걸 꾸준히 하고 마음을 조금씩 다독이면 혈당은 어느새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당뇨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사들도 이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받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답하죠. 생활 습관이 바뀌면 약 없이도 혈당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뇨 탈출, 즉 생활 습관 개선형 회복이에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가진 보건력 덕분이에요. 우리 몸에는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몸이 인슐린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가예요.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로잡으면 이 감수성이 회복됩니다. 즉, 몸이 다시 인슐린의 신호를 듣기 시작하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실제로 의료 연구에서도 E형 당뇨 환자가 3개월 만에 혈당을 정상 범위로 돌려놓은 사례가 많아요. 식단 조절, 꾸준한 걷기,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혈당이 약 없이 조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당뇨는 마치 매일 조금씩 시험을 치르는 병 같습니다. 한 번 좋아졌다고 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은 밥을 천천히 씹었는지, 식사 후 10분이라도 스트레스 받은 날은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이 작은 습관이 모여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당뇨는 분명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예요. 즉, 당신은 아직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식단, 운동, 생활 습관만으로 약을 줄이고 심지어 끊어냈습니다. 그 중에는 나 이제 단맛 없어도 행복해요. 당뇨 덕분에 건강한 삶을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는 당뇨가 나를 갉아먹는다가 아니라 내가 당뇨를 이겨내고 간다라고 말해보세요. 내 몸의 주도권을 다시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정다운 상담소는 병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당뇨는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돌아보라는 건강 알림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